옮지 않은 피지 덩어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피입니다. 화피스킨의 컨텐츠인 피부 컨설팅 제2탄 비환홍성 여드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설팅에 참여해주신 분은 23살 사무직에 근무하고 계신 남성분으로 알이 굉장히 꽉꽉 찬 비환홍성 여드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여기서 잠깐, 지금 이 남성분이 가지고 계신 피부 상태를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면은 정확치 않은 표현이에요. 좁쌀이라는 건 정말 조그만 여드름을 뜻하는 건데요. 작아 보이시나요? 지금의 이 남성분이 가지고 있는 피지 덩어리들은 좁쌀을 훌쩍 넘어선 알만한 크기입니다. 정식 명칭은 비환홍성 여드름, 즉 아직 여드름균에 감염되지 않아서 환홍이 되지 않은 여드름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비환홍성 여드름 중에 정말 대표적인 좁쌀 여드름은 우리가 이 코 주변에 보이는 하얀색 피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비환홍성 좁쌀 여드름의 대표적인 예이고, 이 대표적인 비환홍성 좁쌀 여드름이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면은 바로 코 부위에 까맣게 있는 블랙헤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이 남성분의 피부는 염증에 감염이 되어 있지도 않은 이 부위가 벌써부터 이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부위가 여드름에 감염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랗고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환홍성 여드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요. 더군다나 비환홍성 여드름들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한 부위가 여드름에 감염되면 그 주변 부위까지 금방 여드름들에 잠식될 것 같다는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피부 타입은 다행히도 환홍성 여드름들에 비해 관리하는 시간도, 관리하는 비용도, 관리하는 통증도 비교적 적게 소요됩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관리 방법은 첫 번째, 압출을 받는 것입니다. 비환홍성 여드름들은 모공 속 안에 꽁꽁 숨어있는 노폐물 덩어리들입니다. 환홍성 여드름들은 어느 정도 노랗게 농익었을 때 많은 통증들과 함께 압출이 가능하지만, 비환홍성 여드름은 하얗게 익었을 때 비교적 적은 통증으로 압출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우리 남성분 같은 피부를 가지고 계시다면 필수적으로 에스테틱이나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압출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피지 조절 화장품의 사용입니다. 우리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독도 토너와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크림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제품들이 나쁘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 독도 토너의 성분을 보면은 주성분이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펜틸렌 글라이콜이에요. 세 가지 성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흡습성이라고 하는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수분 공급력을 늘려주는, 보습제에 자주 들어가는 다가 알코올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판테놀과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이 피부 진정, 소염, 항염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지금 우리 남성분 같은 피부는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피부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과잉 피지 생성으로 인해서 모공 속의 노폐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발생하는 피부 문제예요. 그런데 독도 토너는 과잉 피지 생성을 억제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수분 공급, 피부 진정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예민하면서 건성인 피부인 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독도 토너는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가 사용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사용해도 되죠. 다만 독도 토너를 사용하기 적합한 피부 타입은 지성, 여드름성 피부처럼 과잉 피지가 생성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피부 타입보다는 건성, 예민성 피부가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컨설팅을 요청해주신 남성분 같은 피부는 피지를 조절해주고 pH를 조절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킨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제품이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수분 크림을 사용하시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티 수분 크림이 지성 피부분들이 사용을 해도 끈적임이라든가 너무 과한 유분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크림의 베이스가 수성원료라서 저는 사용하셔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너무 많은 보존제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효능을 내면서 같이 보존 역할을 하는 성분도 있고, 완벽하게 보존 역할만 하는 성분도 들어있기는 한데,
제조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서 만드시기는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존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셨으면 하는 화장품이 에센스랑 팩이랑 선크림인데요. 에센스는 정상적인 사람의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보면은 수분 70, 유분 30 성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는 유분이 30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세안 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 얼굴이 땡긴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관리, 너무 많은 화장품, 너무 많고 자극적인 세안제 사용으로 인해서 피부가 예민해져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부족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타입은 또 수분이 70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70으로 끌어당겨주고 유분을 30 성상으로 내려주는 수분 70, 유분 30 성상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에센스 사용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팩 같은 경우에는 머드, 황토, 고령토 같은 워시오브 타입의 피지 흡착팩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또한 선크림은 10년 뒤에 나한테 너 왜 이렇게 폭삭 늙게 방치했어? 라고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바르는 게 바로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화를 촉진시키는 제 1순위가 바로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365일 내가 지성 피부이건 여드름성 피부이건 끈적끈적한 느낌이 싫다고 해도 선크림은 필수적으로 꼭 발라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피부는 비비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거든요. 비비 선크림 바르시고 다니면 정말 잘 가려질 겁니다. 얼굴과 목과 귀의 피부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못 바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비비 선크림들도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진짜 잘 커버되고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밖에 돌아다니실 때 더욱더 자신감 있게 돌아다니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비환홍성 여드름을 가지고 계신 지금의 피부에는 첫 번째, 압출을 한다. 두 번째, 피지 조절 능력이 있는 스킨, 에센스, 크림, 그리고 피지 흡착 팩 사용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10년 뒤에 나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선크림을 꼬박꼬박 바르고 다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제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언급은 안 드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탄수화물, 매운 거, 유제품 드시면 더욱더 많은 비환홍성 여드름들을 만나실 테니까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의 음식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이 세 가지에 전부 해당하는 게 바로 떡볶이라는 거 잊지 말고 피부 관리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환홍성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비환홍성 여드름은 좁쌀 여드름하고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시는 피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비환홍성 여드름과 좁쌀 여드름의 차이를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